스가 총리가 결국 사임한 가운데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가 크게 논란입니다. 지난번 후보들의 다양한 강점에 대해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유력한 후보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한국과 전쟁하겠다는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1년여 만에 사임하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도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전문가들은 후임 총리로 누가 되던 당장의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역시 내년 초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변화의 시기에 일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일본의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은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입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지난해 총재 선거에 출마해 스가 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4년 6개월가량 외무상을 지냈으며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아베 전 총리가 지향했던 헌법 개정 목소리를 내는 등 여전히 우익 강경 노선을 내비쳤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고노 담당상은 16%를 지지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이시바 전 간사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의 최대 장점은 인지도입니다. 다른 일본 내 정치인과는 다르게 SNS를 적극 활용하고 일반 국민들과 소통도 많이 합니다. 다만 고노 담당상 역시 외무상으로 지내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 한복판에 있었고 한국 취재진을 상대로 일본 카메라의 브랜드를 묻는 등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SNS로 얻은 대중성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해 그가 받는 비난과 분노 또한 커진 셈입니다. 고노다로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기도 했는데요. 정기국회 외교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약속들을 지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한일 간 합의를 확고하게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경쟁자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자민당 내반 아베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선거에서 높은 차기 총리 적합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실제 지지도가 선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당내 기반이 약한데 그가 이끄는 이시바파 소속 의원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선 일반 국민의 지지와 별개로 당내 인막 및 장악력이 중요합니다. 이시바는 지방 당원들의 지지는 상당히 받는 편이지만 원내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정치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내로부터 10년간 얘기한 적 없어. 파벌 회식 정도는 나와줬으면 좋겠다. 인사도 안 돌아오는 희귀한 사람이라는 등 파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민당에서 한 파벌의 수장이라면 부지런히 회합을 가지면서 내부 결집은 물론 계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 정작 당내 사방에서 식사 한 번도 같이 못한다고 지적받는 실정이니 계파 확대는 까마득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자신에 대한 당내 유력 정치인들의 적대감이 수월의 멤버 개개인에게 번질 것을 우려한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평도 있습니다. 결국 특정한 파벌이 없고 극우 성향 탓에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번 총재 선거의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백지 상태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인물이기에 출마를 결정할 시 파급력은 여전히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그동안 일본과 빚었던 외교 갈등 사안마다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베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도 다크호스입니다. 이처럼 차기 총리 후보군의 여러 성향을 가진 인물이 나섰지만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민당 자체가 심각한 우경화에 빠진 터라 누가 후임에 오르더라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당인 자민당이 한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누가 후임 총리가 되든 간에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일본도 내년에 열릴 우리 대선 결과를 보면서 대응책과 향후 노선을 결정할 측면이 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경우 아베 전 총리가 속해 있는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와 가깝고 이번 스가 총리 사임에서 마쿠의 역할을 한 아소 부총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고노 담당상 역시 아베 노선을 쭉 밟아왔고 이시바 전 간사장이 승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음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는 순간 한국과 전쟁이다. 단교하기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 역시 한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구나.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국인들은 무례한 놈 같은 고노를 싫어할 테니 친한 미디어는 앞으로 고노 때리기를 대단한 일처럼 행동하겠지. 한국에 대해서만 말하면 한국에 강한 발언을 해온 고노 씨가 적어도 이시바 씨나 기시다 씨에 비해 훨씬 나은 것 같아. 일본 국민으로서는 향후 한국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이 선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은 고노 씨가 총리가 되면 자민당의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신종 코로나 대책은 누가 총리가 되어도 발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언성을 높여 이웃나라만 보고 지금 극우적인 말을 꺼내면 더 귀찮은 한국이 언성을 높일 테니까. 민간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극자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 듯하다. 확실히 다카이치 씨는 우익이에요. 하지만 위안부 문제나 식민지에 관해서는 일본의 평균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이 고노 씨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고노 씨는 일본의 마이너스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니까 점점 악화시키면 된다. 다카이치의 야스쿠니 참배에 격앙된 한중을 보고 싶다. 고노 씨가 총리가 되면 분명 친중 친한으로 기울어진다. 말은 강해 보이지만 하는 짓은 이웃나라 배려다. 솔직히 코로나 누가 해도 안 바뀔 것 같아. 정부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도 극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고 점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 보통 같으면 일본은 조선에 보복할 판이다. 조선의 요청에 따라 보호국으로서 국가 재건에 힘썼다. 식민지 침략이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극우로 야스쿠니 참배도 태어나게 하는 다카이치 사나에보다 중국의 여성 대변인이나 한국의 여성 전 외교관인 강경화와도 메일로 말을 주고받는 등 친분이 있는 고노를 밀고 싶은 의도가 읽힌다. 저희 동네에서도 고노 씨는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 혐한 발언으로 논란인 고노다로의 차기 총리 선호도와 관련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